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가 텍사스의 그 사이버트럭 생산을 위한 9,000톤의 기가프레스가 도착을 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죠? 자, 지금 텍사스 기가팩토리에 연간 15만 대의 모델 Y를 생산할 수 있는 이 생산 능력에 도달을 했다 하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직원들이 이제 다 같이 이제 손을 흔들면서 서로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참 이게 분위기가 좋죠. 잘 되는 회사는 가보면 참 직원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잘 안 되는 회사, 어려운 회사는 가보면 또 그 나름의 또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텍사스 이 기가팩토리에 그 공장의 직원들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다. 물론 이제 주가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지만 또 CEO인 일론 머스크는 또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그렇지만 직원들은 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테슬라 사이버트럭 9,000톤의 이제 기가프레스가 그 부품들이 속속 이제 텍사스에 도착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위치가 이쪽으로 지금 예상이 돼 있죠. 그래서 이 기가프레스 그 부품들이 다 와서 이제 여기에 맞춤형으로 이제 조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가프레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델 Y의 기가프레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모델 Y를 생산하는 모델 Y의 그 프론트 바디와 그 레어 바디 그 생산하는 그 기가프레스인데 전체 모양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부품을 한꺼번에 이제 들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이제 무겁기 때문에 부품을 다 이제 개별로 가져와서 여기 이제 현장에서 이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이쪽에서 조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이제 모여가지고 그 레어 바디랑 그 프론트 바디를 이제 찍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 모여서 이제 지금 이 부품들이 여기에서 다 조립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특수 그 개발한 그 합금이 있습니다. 이 합금을 여기다가 넣어서 합금 소재를 이제 넣는 거죠. 넣어서 여기서 이제 찍어내게 되면 그게 이제 바디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테슬라는 또 그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에 관한 어떤 그림들은 이런 형태로 이제 모양이 자세하게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그 차의 그 부품을 차체를 이제 만들 것인지 이렇게 특허가 또 나와 있고요. 보시게 되면 그렇게 찍어내게 되면 이런 형태로 지금 차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 바디, 레어 바디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이 배터리 팩이 또 강도가 높게 이제 생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또 구조물 형태를 역할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 기가프레스에서 찍어내는 것은 프론트 바디, 레어 바디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여기 바닥 부분은 이제 배터리 팩에서 이제 강도가 굉장히 센 그 구조물 형태로 이제 나온다. 요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000톤급 기가프레스가 여기에서 조립이 돼가지고 이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가프레스에 관해서는요, 제가 과거의 영상 테슬라 혁신의 상징 수직 계열화 기가 캐스팅과 4680 배터리의 비밀이라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여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그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가프레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테슬라가 사용하는 대형 캐스팅 설비는요, 그 모델 3는 이제 6,000톤급, 그 다음에 모델 Y는 8,000톤급입니다. 그래서 이 클램핑 압력의 기기라, 클램핑을 하면 이렇게 딱 죄는 거죠. 한번 빵 하고 이제 찍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8,000톤의 그 클램핑 압력은 보잉 747 비행기의 그 20대 무게에 해당하는 아주 그 강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강한 힘으로 이 8,000톤급을 찍어내면 이제 모델 Y가 되는 거고, 이 6,000톤급 기기는 이제 모델 3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품 형상이 새겨진 두 개의 피스 금형을 양쪽에서 쭉 눌러가지고 캐스팅 빵 하고 찍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부품이 커질수록 강한 압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설비 무게만 하더라도 그 약 4,000톤, 그래서 1기가 파운드라고 합니다. 파운드로 하면. 그래서 이것을 기가프레스라고 이제 부르게 됐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크고 강한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하루 최대로는 이제 1000번, 연간으로 치면 36만 5천 번 캐스팅이 가능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제 생산을 할 때는 이걸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조정도 하고 또 고장이 났을 때 좀 수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맥시멈으로는 1000번 그 캐스팅이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한 500개 부품을 이제 생산하고 그 하루에 700번, 그래서 월 25,000개 부품을 그 하나의 설비에서 이제 생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가프레스가 가능했던 거는요, 바로 이제 우주 항공 혁신 기업인 그 스페이스X의 노하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공학팀에서 이 기술력을 그대로 이제 전수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 후에 그 열 처리 없이도 부품 변형이 적은 그런 AA386 합금을 특수합금을 이제 자체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뜨거운 열이라도 이제 변형이 가지 않도록 그 이런 노하우를 이제 전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 그 AA386 합금을 자체 개발을 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AA386 합금은 요런 어떤 비율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비율로 한다고 그대로 똑같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뭐 시간을 얼마 정도 할 건지, 압력은 얼마 정도로 할 건지, 뭐 이런 노하우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구성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속도를 캐스팅하는 속도를 또 몇 번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노하우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 기가 프레스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주물이 찍혀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 알루미늄 대형 캐스팅 적용 외에도 그 소재를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재를 바꾸고 또 부품을 단순화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인 원가 혁신과 공정 혁신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모델 S와 모델 X와 같은 그 프리미엄 라인업에는요, 그 차체의 알루미늄 소재가 이제 97% 사용이 됐는데, 그 모델 3랑 모델 Y 같은 대중 차량에는 그 철강 기반 차체로 전환을 해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기가프레스를 생산하는 업체는요, 그 이탈리아의 그 이드라, 그 다음에 중국의 임프레스 플러스, 이렇게 딱 두 곳인데요. 이 회사의 그 본사는요, 그 홍콩에 있습니다. 홍콩에 본사를 둔 중국 LK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중국 LK 그룹이 이 기가프레스를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LK 그룹의 그 자회사가 이탈리아 이드라랑 중국의 임프레스 플러스가 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가프레스를 그 이드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뭐 9개, 10개밖에 이제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이제 만들면 테슬라에다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기가프레스를 통해서 테슬라는 이제 공장의 그 램프업 시간을 현저히 이제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그 최대치로 가는 그 시간을 굉장히 좀 줄여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면에서도 우위를 이제 점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접용접했죠. 다 용접해가지고 이제 다 붙였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단차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한 번에 찍어내게 되니까 굉장히 그 시간도 줄이고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퀄리티도 이제 높아지는 어떤 그런 개선을 이제 말하자면 자동차 제조에서 어떤 혁명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자 따돌리는 기가 캐스팅이라 해가지고, 이 모델 3의 그 레어 바디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접용점을 한 70개 부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론트 바디 같은 경우에는 한 100개가 있었는데, 이게 100개랑 70개를 딱 한 번에 빵빵 하고 이제 찍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론트 바디, 그 다음에 리어 바디에는 각각 14개의 그 스테이션, 그 다음에 각각 그 300개의 로봇이 필요했는데요. 이걸 이제 대형 캐스팅 공정으로 단순화하다 보니까 그 전체 1000대의 로봇이 필요한 그 바디샵에서 로봇의 3분의 1을 걷어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 있어도 충분해졌다. 그리고 이 바디샵 컨베이어 벨트 공간의 20% 공간까지도 절약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이제 부품도 이제 더 빨리 만들게 되는데, 이 부품도 더 좋은 부품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전체 이제 공정 자체가 단순화되니까 오히려 생산 원가는 낮아지는. 그러니까 부품은 더 좋고 이제 퀄리티도 더 좋지만 이 원가는, 전체 원가는 더 낮아지는, 굉장히 그 효율적이고 그 효과적인 그 생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이제 3분기죠. 올해 3분기에 테슬라보다 차를 8배를 더 많이 팔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순이익에서 그 테슬라에 뒤지게 됩니다. 그 말하자면 테슬라는 차를 도요타의 8분의 1만 팔았는데 전체 순이익이 도요타를 앞섰다. 그러니까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 차를 수리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내연기관이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GM의 신사업이 테슬라 전기차 수리다 라고 이제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떤 비웃음을 샀죠. 자,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슬라 잡기 위해서 전기차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지금 이런 목소리가 그 내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테슬라가 2010년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그 3분기 순이익이 도요타를 추월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차 한 대당 순이익이 도요타가 차 한 대당 만드는 순이익의 8배를 테슬라가 벌어들입니다. 3분기에. 그래서 그 3분기에 그 차량 판매 대수를 보게 되면 테슬라가 34만 4천 대를 고객에게 인도했고요. 도요타는 262만 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7.6배를 도요타가 이제 많이 팔게 된 거죠. 그럼 당연히 순이익도 7.6배가 많아야 되는데 이 순이익이 테슬라가 그 도요타보다 그 차를 8분의 1밖에 안 팔았는데 순이익이 도요타를 추월해 버립니다. 그래서 3분기 때 순이익이 32억 9천만 달러, 도요타는 31억 5천만 달러죠. 그래서 이 테슬라는 차를 8분의 1밖에 안 팔았는데 전체 순이익은 도요타를 추월했다. 도요타의 또 몰락을 이끌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다가 이 조지 소로스가 그 리비안을 그 처음에 투자를 했죠. 초기에. 그런데 리비안이 그 대량 생산에 실패를 하면서 이 픽업 트럭이죠. 그 사이버 트럭과 경쟁하게 되는 그 픽업 트럭인데 이 픽업 트럭을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초기에 투자를 했는데 대량 생산에 실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건 좀 투자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2분기에 그 이런 리비안의 그 주식을 팔고 일부 전체를 판 건 아니지만 일부 주식을 팔고 테슬라와 그 포드의 주식을 이제 샀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리비안의 그 CEO가 그 RJ 스카린인데 이 CEO가 굉장히 좀 마케팅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아마존도 다 물려 있고요. 그 조지 소로스도 물려 있다가 지금 조금씩 이제 테슬라로 이제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비안에서는 이 픽업 트럭을 딱 내세웠죠. R1T 픽업 트럭인데 4개 바퀴에 모두 모터가 붙어서 전차와 같이 그 제자리 회전이 가능한 차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제자리에서 그대로 360도 돌아버립니다. 뺑뺑뺑뺑뺑 이렇게 돌다가 이제 나가는 영상인데 정말 멋있어요. 여기에 이제 반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대량 생산이 실패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죠. 자, 그래서 이 R1T 픽업 트럭은 야외에서 옆에 이렇게 그 테이블 같은 걸 이제 꺼내서 야외에서 캠핑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이제 소구를 했는데, 이 사이버 트럭은 출시도 전에 벌써 이런 차박 아이템까지 다 나오게 되는, 말 그대로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 조지 소로스가 야, 내가 처음부터 그 테슬라를 사야 되는데 리비안을 괜히 샀네 라고 하면서 2분기 때 리비안을 팔고 테슬라를 사게 되는 그런 어떤 투자 여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가 텍사스에서 이제 사이버 트럭 그 생산하기 위한 9,000톤 기가 프레스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가 프레스가 얼마나 그 생산 원가를 절감해주고, 그 다음에 퀄리티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생산 속도를 빨리 하게 해주는가, 이건 제조업에 있어서의 그 혁명이다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쭉 설명을 해드렸지만 정말 그동안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다 하지 못했던 일을 이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 보게 되면 정말 이제 표정이 밝습니다. 그죠? 그 CEO는 지금 트위터에 가가지고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온 세상 욕을 다 먹고 있는데, 테슬라는 직원들이 다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가 텍사스에다가 그 내년에 이제 사이버 트럭 출시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가 프레스가 와서 지금 그 부품들을 다 조립하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CEO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그 테슬라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직원들 다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가 텍사스의 이 생산 능력도 계속해서 이제 증가되고 있죠. 그리고 기가 상하이에서 이 카패시티 업그레이드를 담당했던 이 직원들을 최근에 이제 프레몬토 공장으로 데려와서 그 프레몬토 공장에 먼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이 프레몬토 공장 업그레이드 끝나고 나면 또 여기로 오겠죠. 그래서 톰 주가 이제 테슬라 차이나 사장인데, 톰 주가 지금 기가 오스틴에 지금 먼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톰 주가 먼저 와 있고, 아무래도 지금 이쪽에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 판매가 이제 많이 돼야 되니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가가 이 테슬라의 성장을 좌우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지금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생산 능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CEO에 관해서는 그렇게 뭐 걱정을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